모노레일과 음식점을 설치하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오염이 더 심각해진다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식수원 오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맞거나 목숨까지 잃는 교제폭력 신고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장치는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비사자 바람이와 딸 사자로 유명한 청주동물원이 동물복지동물원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 수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충주시 직동과 살미 제옥의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터널이 개통했습니다. 충주호까지 30분이 걸렸던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위치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모노레일과 휴게 음식점 설치가 추진됩니다. 정부가 대청호 주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인데 충청권 환경단체들이 함께 개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식수원 오염은 없을 것이라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호수물이 온통 초록빛입니다. 녹조가 확산된 대청호 모습입니다. 청주의 한 환경단체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단체는 오염물질이 대청호로 흘러들어 해마다 녹조가 심각한데 이곳을 개발하면 오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비롯해 충청권 6개 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충북도는 대청호 보호정책 추진하라. 이들은 한 사업이라도 물꼬를 트면 개발 압력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레이크파크 사업의 핵심으로 지목한 청남대 개발이 가장 큰 걱정. 당장 눈에 띄는 오염이 없더라도 관광객이 몰리면 다양한 경로로 오염물이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청호가 저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하는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나 시장이 맞을까? 하지만 청남대 개발 관련 예산 45억 원가량이 최근 의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말 운영을 목표로 카페를 차리고 내년까지 제1전망대에 이르는 350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합니다. 충청북도는 관람객의 34%를 차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배려한 공익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청남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정화해 별도의 관로를 통해 무심천으로 방류해 식수원 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청호의 수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고요.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차단 계획이라든가 또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충청북도는 대청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청호 상류에 옥천 장계 관광지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민간 기업과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수변구역에서 풀리면서 식품 적개업과 관광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갤러리가 있는 그런 숙박시설로 이걸 만들면 좋겠다. 규모를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합리한 규제가 풀렸다고 반기고 있지만 식수원 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로 조례를 상정해놓고 스스로 부정해 참사 피해자를 2번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상임위원 7명 중 6명이 이름을 올린 유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정작 어제 상임위에서 부결해 이른바 셀프 부결 논란을 샀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김영환 충북지사가 SNS로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창 입시 중인 가운데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안 의원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안 의원의 주장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연인 간에 벌어지는 교제 폭력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폭력에서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가 밖으로 황급히 나가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56살 남성이 대낮에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몰라야 그 불만 보이지 어두워서 안 보여 밖에서는. 이 남성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이 남성과 다툼이 잦았고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경찰에게 3차례나 신고했지만 한 차례 경고 조치 이외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충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인과 다투다 경찰에게 분리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연인 간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쉽게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한 뒤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이나 성격 그리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섣불리 신고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제 폭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경우. 지난해 충북에서 신고된 교제 폭력 수는 1,789건, 1년 전보다 33%나 증가했습니다. 여성들이 살해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게 폭력 문제야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나는데 영향을. 하지만 현행법에는 교제 폭력 가해자를 따로 처벌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리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건데 피해자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 대처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죽여버릴 거야. 너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협박들에 대한 심리적으로 고립감이 생겨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커요. 또 교제폭력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나 임시거처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돼 있어 범죄를 막는 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처럼 교제폭력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갈비 사자로 유명한 바람이와 바람이의 딸 암사자를 데려온 뒤 청주동물원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우리를 비워 동물을 줄이고 관람 시간도 제한하고 있는데 동물복지동물원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긴 암사자입니다. 갈비처럼 깡말라 갈비사자로 불린 바람이의 딸입니다. 입소 3주가 지나 안정기에 들어서자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장 내실 등 다양하게 이제 이동하면서 탐색도 하고 좀 사람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애교도 부리고 밥도 잘 먹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암사자는 아직 이름이 없어 바람이 딸이나 딸의 영어 첫 글자인 D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갈비사자 바람이 덕분에 국민적인 관심을 얻게 돼 청주시가 이 암사자 이름을 전 국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와 딸 덕분에 청주동물원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알지는 못했는데 그 바람이가 왔다고 해가지고 애기 보여주러 여기 오게 됐어요. 동물의 이런 뭐라고 해 생태적인 그런 부분에 좀 잘 맞게 동물원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청주동물원이 최근 인기를 얻은 또 다른 이유는 동물복지입니다. 동물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 칸막이가 있던 벽을 트고 시멘트 바닥에는 잔디를 깔았습니다. 동물의 종류는 5년 전과 비교해보면 22%, 개체수는 43%나 줄였습니다.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되돌려보내거나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겼고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동물들의 생체 리듬에 맞춰 줄였습니다. 애초 동물이 있던 공간은 사람관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바꾸었습니다.
사람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사에 갇혀 지내는 동물들의 생활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입장을 경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시에 더불어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환경 보존성을 피력하고 그런 것들도 청주동물원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 조금 색다른 요인들이 시민분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와서 단순한 동물의 전시가 아닌 야생동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상반기 청주동물원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도청 본관을 돌려주겠다며 추진 중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청회가 오는 19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설계비 4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확정된 이 사업은 내후년까지 최소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3층 건물인 본관의 모든 사무실을 비우고 그 자리에 도서관과 전시실 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도지사실 등 기존 본관 사무실은 신관의 일부 공간을 쓰는 도의회가 제2청사로 떠나면 그 자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1년 앞두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주 행사장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서 전광판 점등,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하며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조직위 창립총회와 위원 위촉, 성공기원 축하 공연 등을 이어갑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내년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충주시가 시내권과 충주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터널을 뚫었습니다. 충주호까지 가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일단 길이 뚫린 만큼 주변 관광단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허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남부 시내권 직동에서 살미면 사이를 잇는 발티고개. 이 고개를 건너 살미 제우개로 진입하면 곧바로 충주호가 펼쳐집니다. 충주호의 경관 명소인 악어봉을 조망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로가 없어 이곳 주민들은 충주 시내까지 30분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뭐 2개, 3개 동네를 통과하고 유주마까지 통과해서 먼 거리를 시내 볼 일이 있을 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저희가 이동을 했거든요. 충주시가 이곳에 5년여 공사 끝에 540m의 터널을 뚫었습니다. 접속도로 700m까지 335억 원을 투입했는데 기존 30분 거리가 15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터널은 S자 형태로 급경사로 이어지는 만큼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염화칼슘 자동 살포기 등이 설치됐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터널 내부의 시선 유도 등 LCS 등을 설치를 하여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특히 충주시 역점 사업인 충주호 중원 휴양 레저타운까지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살미면 제우계리와 문화리에 민간 자본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체류형 복합 문화 휴양 시설입니다. 현재 생태 등급 조정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지를 확정하는 계획 변경을 앞둔 상태로 이르면 2028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종합 휴양 레저 타운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터널을 이 도로가 없으면 새성리로 돌아가서 13.5km가 더 다녀야 되는 길입니다. 12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충주시는 터널 후속 작업으로 섬 지역인 사업 예정지까지 250억 원을 들여 320m의 다리를 놓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호 관광 개발을 위해 우선 길부터 만들어준 충주시. 향후 원활한 투자금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지역에 낮 한때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3시 반쯤부터 1시간 동안 청주에서만 10건의 도로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청주와 진천, 증평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청주 43mm, 영동 35.5mm, 충주 29.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충북에서는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덥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연휴 내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폭염이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태풍 영향으로 흐린 날씨 때문에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지청은 소나기가 내리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면서 귀성 귀경길 교통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